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산업 중 하나죠. 바로 건설업인데요. 여기에 아주 큰 수수께끼가 하나 있습니다. 다들 기술이 중요하다고는 하는데 왜 실제 현장에서는 잘 쓰지 않는 걸까요? 오늘 그 역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번 분석의 핵심 질문입니다. 인공지능이 막 그림도 그리고 코딩까지 하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왜 건물을 짓는 방식은 수십 년 전이랑 크게 달라진 게 없을까요? 그 미스터리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보죠. 시작부터 좀 충격적인 숫자를 보여드릴게요. 48%. 이게 뭐냐면요. 건설 전문가들 거의 절반이 탄소 발자국 계산할 때 디지털 도구를 아예 안 쓴다는 비율입니다. 이것만 봐도 디지털화가 얼마나 더딘지 감이 오시죠? 이게 그냥 느낌적인 느낌이 아니에요. 아주 공식력 있는 RICS의 2024년 보고서가 딱 짚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디지털 도구를 좀 쓰는가 싶었는데 그 바람이 잦아드니까 디지털화의 동력이 확 식어버렸다는 거죠. 이제부터가 진짜 미스터리의 핵심인데요. 건설업계 사람들이 머리로 믿는 것과 실제 현장에서 하는 행동 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그 거대한 역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보세요. 전문가 63%가 디지털 툴 쓰면 비용 예측에 진짜 도움돼 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대부분의 프로젝트에서 실제로 쓰는 사람은 38%뿐입니다. 믿음과 현실 사이에 무려 25%포인트나 되는 깊은 골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차이가 점점 벌어지면서 디지털 격차라는 걸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전엔 디지털 도구를 아예 안 쓰는 미도입 그룹이 43%나 됩니다. 적극적으로 쓰는 그룹 28%보다 훨씬 많아졌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이 흐름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RICS 보고서도 이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디지털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일부는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는 있지만 훨씬 더 큰 그룹은 아예 출발선에 서 있지도 않다는 아주 따끔한 경고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무엇이 건설업의 디지털 전환에 발목을 잡고 있는지 그 원인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보고서가 꼽은 3대 장애물은 이겁니다. 도입하는 데 드는 비용과 노력, 쓸 줄 아는 사람이 부족하다는 것, 그리고 고객들이 딱히 원하지 않는다는 것. 근데 흥미로운 점은요, 이 이유들이 몇 년째 계속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단골 핑계 같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의외의 사실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요즘 애들은 뭘 잘 몰라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신입사원들의 디지털 역량 부족은 장애물 순위에서 가장 낮게 나왔어요. 이건 뭘 뜻할까요? 문제는 새로운 인력이 아니라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기존의 시스템과 문화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디지털 지체가 그냥 좀 비효율적이고 많은 문제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게 왜 정말 중요한 문제인지, 특히 지속 가능성이라는 우리 모두의 과제에 어떤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요, 이런 디지털화의 정체가 그냥 평범한 업무가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처럼 우리 행성의 미래가 걸린 가장 중요한 분야에서 제일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비용 예측 같은 전통적인 업무를 한번 보세요. 여기서는 거의 절반인 48%가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협업을 합니다. 이 정도면 비교적 데이터 공유가 잘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탄소 배출량 데이터로 넘어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데이터를 아예 공유하지 않는 비율이 무려 49%로 수직 상승해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정보조차 업계의 절반이 서로 나누지 않고 있다는 정말 충격적인 현실입니다. 이 지속 가능성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건물을 지을 때부터 허물 때까지 전생애를 고려하는 걸 전생애 자산사고라고 하는데요. 이게 지속 가능한 건축의 핵심이거든요. 이걸 실현하기 위해 디지털 도구를 쓰는 기업이 얼마나 될까요? 무려 43%가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자, 그럼 이 꽉 막힌 상황을 어떻게 뚫고 나갈 수 있을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해결책이 있고 이 산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IRCS 보고서는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합니다. 데이터 기반으로 일하는 방식을 만들고 정보 관리를 잘하고 인재에 투자하고 건물의 전체 생애를 보는 시각을 키우라는 건데요. 한마디로 이제 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경고는 정말 뼈아픕니다. 가만히 있으면 결국 다르게 행동하는 경쟁자들에게 잡아먹힐 것이다. 우리 건설업계라고 예외일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은 마치 디지털 혁신에 밀려난 과거의 은행이나 소매업에게 하는 말처럼 들리지 않나요? 결국 마지막 질문은 이것 하나로 모아집니다. 인류 문명의 토대를 만들어 온 이 거대한 산업은 과연 시대의 변화에 제때 적응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거대한 디지털 혁명의 파도에 뒤처지게 될까요? 이제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